대통령실이 출근도 안 하고 사직도 하지 않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별정직 공무원들, 이른바 어공들에 대한 정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정리 대상에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사퇴하지 않은 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이른바 어공들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공 80명가량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사직서를 내지 않아 별정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결국 어제 이들 중 7명에 대한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총괄했던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도 있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건의하며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면직 대상에 포함된 주관성 정호윤 시민사회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면직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 어공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해온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그중에서도 한 대표가 가장 힘줘서 건의한 건 인적 쇄신입니다. 일명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라인에 한두 명을 추가해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일부 측근들이 김 여사 이름을 대면서 호가호위하고 있다며 여사가 직접 대통령 참모와 소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할 때 참모와 여사가 직접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말해달란 취지로 반박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단 겁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두고는 한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실이 신뢰를 잃는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확인된 건 없다, 명시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라며 거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다른 3대 요구였던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 여기에 특별감찰관 임명도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법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의 제안은 사실상 거절됐고 한 대표는 면담 뒤 브리핑 없이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 비상계엄 문건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일에 이제 넘긴 사람이 예.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제가 비상계엄 직후에 열린 기재위 상임위 때 네. 최상목 장관 상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김동조님이 갑자기 등장한 거는 이 비서관이 등장한 건 뭔가 제보가 확실한 게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제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확인차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아. 김동조란 분은 원래 채권 트레이드 출신인데 그래요? 김건희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일각에서는 사실상 비서실장, 용산의 비서실장이라고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제정책 관련해서 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2022년도에 기재부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재부 업무보고 내용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네네네.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날라온 것이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네. 윤 대통령은 배우자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많이 네. 받았던 걸로 소득세 보이고 같은 거를 고민하는 분은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김건희 라인 중에 경제통 채권 트레이드 출신 그 김동조 씨가 또 사실은 비서실장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개입이 있지 않아서 또 하나는 작년에도 경제정책 방향을 저 정부가 재작년 연말인가 작년 초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용이 단 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 금투세 폐지를 민생 발언을 토론회 때 합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불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경제정책 방향, 그 1년치의 경제적 방향을 발표하는 관계부처 종합적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꺼내고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김건희 라인의 핵심인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그 쪽지 내용 같은 경우도 경제에 관한 좀 전문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그런 의구심이 따라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최상목 그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죠.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저는 그 12월 3일 그 집에서 제 차 몰고 담 넘고 그 다음까지 저 뭐 생생하게 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충격적이니까. 예. 그 충격적 상황을 갖다가 기억을 못 한다. 그 자체도 납득이 좀 안 되는데 본인은 딱 잡아 떼더라고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예. 그 사실 그걸 누가 건네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건네준 사람은 그렇죠. 내란 그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메모 알고 지시를 받고 같이 이제 모의를 한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그것도 필요가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넣었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죠. 아유. 네. 그리고 A4 용지였다는 건데 네. 말도 그 접어서 안 보고 나중에 줬다는 게 말이 안 그렇게 돼요. 뭔가 말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이 처신들이 네. 그 당시에 그날 밤에 자기 연루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하시는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꽤 이 내란 상황에 네네네. 공조를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많이 깊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유심하고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지금 하는 행동들이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 보면